이번 시간에는 셀렉션 오브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오브젝트는 객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NX에서 생성되는 형상들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객체 혹은 객체라고 불리면서요. 우리가 리본바 밑에 셀렉션 바라고 있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객체를 선택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객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고요. 이 객체를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Selection Filter라고 해주시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을 모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들은 NX에서 생성되는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SYS, 즉 좌표계, 그리고 커브, 그 다음에 커브 피처, 데이텀, 평면이겠죠. 엣지, 모서리, 페이스는 면, 파셋 바디, 피처, 포인트, 시트 바디, 이러한 NX에서 생성되는 부분들을 모두 다 객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필터링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또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기본은 No Selection Filter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Entire Assembly와 Within Workpath and Component와 Within Workpath only는요. 어셈블리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스냅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스냅 포인트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줄 때 조금 더 쉽게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렉션 필터에 있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NX에서 생성되는 형상들을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때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가 있고요. 바디가 만들어졌을 때 바디를 구성하는 또 객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텀, 즉 데이텀 평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다음에 커브, 스케치라는 부분들이 모두 다 오브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스케치 단면을 그려서 기능을 실행을 해서 솔리드 바디로 만들 때 그 기본이 되는 스케치도 오브젝트고요. 그리고 포인트, 데이텀 플레인과 축, 라인, 아크, 서클 이런 부분들도 다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바디가 만들어졌을 때 그 바디에는 시트 바디가 있을 거고요. 또 솔리드 바디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시트를 이루고 있는 엣지, 페이스 모든 부분들이 다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와는 별개로 피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피처는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좌표계가 있을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블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으로 또 이러한 형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파트 내비게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피처라고 하고요. 이 바디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서리 혹은 점, 그다음에 면 이런 부분들을 다 오브젝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바디를 만들기 위한 하나하나의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피처라는 기능은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들은 이쪽 부분에 나열이 되진 않고요. 피처만 파트 내비게이터에 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오브젝트들은 이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커브라든지 면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피처는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 결과로 파트 내비게이터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객체들을 우리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No Selection 필터를 가지고 원하는 객체를 필터링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나는 시트 바디만 선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시트 바디 타입만 바꿔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왜 이 바디가 선택이 안 되지 라고 하면 이 필터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객체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보통 우리 렉탱글 타입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하지만 세 가지 다 설명을 드리면 라쏘는 그물 모양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고요. 렉탱글은 사각형 안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서클은 서클을 생성을 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라인들과 겹쳐져 있는 부분과 안에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완전히 포함된 부분만 선택을 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셀렉션이라는 파일을 오픈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텀과 스케치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파트 내비게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를 이루고 있는 모서리라든지 면이라든지 포인트 부분들은 다 오브젝트로 분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객체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 MB1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Shift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퀵픽 창으로 블렌드의 모서리를 또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저는 커브만 선택하고 싶다, 엣지만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필터링을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엣지 부분만 선택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엣지 부분으로 바꿔보시면 이 옆에 있는 블렌드면은 선택은 되지 않고요. 엣지 부분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ESC 눌러서 전체 선택 해제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페이스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페이스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전체 선택을 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A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면만 전체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각형으로 전체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Q 스테이터스 라인에 112개의 객체가 선택이 됐다 라고 뜨는 걸 또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만 선택하겠다 바꾸고 전체 드래그를 해주시면 스케치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셀렉션 필터를 사용하신 다음에는 노 셀렉션 필터로 변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리셋 필터를 눌러서 노 셀렉션 필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객체가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셀렉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탭에 가보면 렉탱글 타입이 있고 라쏘 타입이 있고 서클 타입이 있어요. 렉탱글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라쏘로 바꿔보면 그물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 부분도 원하는 위치에서 MB1으로 서클을 그려주시면 주변에 있는 객체들과 면들이 하나같이 다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타입을 원하시는 걸로 바꿔서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렉탱글 타입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셀렉션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제스처가 렉탱글로 되어 있고요. 셀렉션 룰이 인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각형 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것만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웃사이드는 사각형 외의 것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크로싱은 무조건 겹쳐 있는 거, 그리고 인사이드 크로싱은 이 사각형 안에서 겹친 부분이랑 안의 부분을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해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룰도 정의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llow Selection of Hidden Wireframe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숨겨져 있는 모서리를 선택할 때 쉽게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항상 켜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익스트루드 기능을 선택을 할 때 뒤에 숨어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끈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기능 선택해서 선택을 해보면 모서리 부분이 선택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이게 불편하니까 Allow Selection of Hidden Wireframe 기능을 켜준 다음에 뒤에 숨어있는 모서리를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박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박스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하면 이런 박스 모양이 나타나요. 이 박스 모양의 면을 늘려보시면 이 면에 포함되는 것들 혹은 겹쳐 있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모든 객체를 다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을 할 때는 박스라든지 이런 렉탱글 타입으로 원하는 영역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요. 이 셀렉션 필터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 셀렉션 부분에서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또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객체를 선택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